그래서 안철수 의원에게 주목하는 거죠. 자, 새 정치를 실천하게 돼 있는데 정말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천상식 차장, 안철수 의원에 대한 주가는 계속 오르네요. 네, 역시 이것도 수요일, 목요일 날 조사된 수치니까 총선 결과가 조금 덜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100%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떨어지다가 결국 올라가는 추세로 22%로 선두를 달렸고요. 김무성, 오세훈 후보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이 있는 김무성 대표 10.9, 그다음에 종로 선거에서 떨어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10.9로 내리막길을 탔고요. 안철수 공동대표는 무려 2.5%포인트 급등한 16.7%로 2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 국면에서는 양강 체제가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는 아침에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또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안철수 대표, 과연 내가 3당으로서 중간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팀을 짜서 캐스팅 보트를 주는 것, 여기에 머물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8석의 원내 교섭단체인 우리 국민의당은 단순한 캐스팅 보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주도하는 국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김종인 더불어대표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분이 최고였다. 안 그랬으면 제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 3당 체제를 잘 이해하면서 싸울 때 싸우고 협상할 때 협상하고 질 때 지고 이길 때 이기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한마디 나왔는데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질 때 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질 때 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싸움이 끝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박지원 의원 말씀 참 옳죠. 네. 옳지만 질 때가 언젠지 판단하는 것조차도 아주 네. 어렵습니다. 네. 특히 정치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어떤 정치를 결정을 할 때 네. 이게 과연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나가는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건데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은 지금 뭐 아주 희희낙낙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가장 위기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서 있죠. 책임지고 무슨 결정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그냥 항상 이렇게 합당해서 그냥 따라가다가 나와버리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졌다는 게 있죠. 네. 이게 권한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떤 정책에 관해서 어떤 쪽을 편드냐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판단을 잘못하면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낳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또 하나 문제가 네. 이때까지는 뭐 큰 리더 역할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지금 국민의당이 뭐 박지원 의원, 천정배 의원, 김한길 의원은 이번에 당선 안 됐지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거 완전히 생각이 좀 다를 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네. 거기서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죠. 이 국민의당 38석에서 어떤 리더십 발휘를 못하면은 저분이 어떻게 대권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냐 네.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당내에서 의견 조율이라든가 네. 어떤 판단 그러니까 여기서 캐스팅 보트를 줄 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네. 잘 판단해야지. 그게 잘못되면은 네. 대권의 꿈도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로 시험 때 했는데요. 그 첫 관문이 아마 이게 될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특위를 만들자 그랬네요. 네. 벌써부터 이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네. 상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면서 특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네. 사실 뭐 지금 현재 주승용 원내대표는 19대 지금 국회에도 밀어넣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에도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유철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3당에서 참여하는 6자 회담을 하자, 둘 나와서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둘 또 셋 나와도 사실 양당에서 셋이었는데 지금은 네. 둘 이렇게 이제 3당 체제가 본격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위원회 만들고 회의하는 거 간단합니다. 모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알맹이를 무엇으로 채울까잖아요. 구자영 차장. 네. 일단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고 뭐 이거보다 앞설 의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과연 어떻게 상상이 가세요? 이 3당이 일단 먼저 최저임금 공약 관련된 것도 하나 좀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3당이 공이 공약한 게 최저임금인데요. 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20대 국회의 임기 4년 만에
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은 6,030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 국민의당 역시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는데 그 인상하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3당이 다 공약한 내용을 네. 캐스팅 보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이 얼마만큼 조율해내느냐. 네. 이것이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자, 국민들이 특히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많이 적용받기 때문에 올리는 거 뭐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청년들은 이제 기뻐할 일 같습니다만 네. 이런 거요. 그냥 국회에서 야, 이렇게 합시다 딱 해서 결정해서 방망이 떠두르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하나씩 의견 듣고 다 얘기 나눠야 되잖아요. 네. 자, 이 과정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경청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아까 앞서 안철수 대표가 이 캐스팅 보트를 준 3당으로서 문제 해결의 정치를 주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주도하겠다라는 것이 좀 과욕이 될 수 있다. 네. 여상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거대 양당이 입장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네.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운명과 미래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국민의당이 했다라는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들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심판자, 국민을 대리한 심판자 역할하고 최종 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를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자, 이제 노동개혁하겠다고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뭐 잘 안 됐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박정우 부국장. 네. 노동개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들 네. 1당과 2당 있을 때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막판에 잠깐 해줬잖아요. 네. 네. 3당이 들어오면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예상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예를 들어 서비스 발전 기본법의 경우는 네. 이른바 의료 분야를 빼야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칫 의료 민영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법이다 해가지고 네. 야당이 반대했을 때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약간 중간적인 절충적 입장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컨대 양당이 사실 정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전제에 찬성한다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약간의 지금 걱정이나 이런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중간적인 입장을 좀 내주면서 네. 어떤 그 기본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네. 푸싱을 해준다면 사실은 제3당이 원내에 들어오더니 네. 뭔가 이 국정이 뭐가 좀 돌아가고 네. 법안이 뭐가 통과가 되고 이런다라고 할 때 국민이 일단 안심을 하고 경제도 어떤 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뭔가 해보자 이런데 하나의 그 추동력을 줄 수 있다면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보기 좋게 모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좀 전에 그 최저임금 나왔는데요. 네. 지금 미국도 시간당 9달러에서 15달러 올리는 게 네. 이게 그 경제라는 게 양날의 칼이거든, 그게요.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한테는 분명히 불리하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자영업이 안 돼가지고, 한 1년에 뭐 문 닫는 자영업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뭐 그 청년 실업자 이런 사람들은 좋은 거지만은,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이 어떤 통일적인, 이게 그 체계 내에서 봐야지 한 정책만 봐가지고는 네.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치킨집에서 네. 조업원을 5명 고용했는데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버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법에 따라 올려주되 한 명을 그만두라고 권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치킨집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몇 달 후에 문 닫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안철수 의원 그 국민의당에 중요한 게 있죠. 네. 지금 법안을 이렇게 지금까지는 29대 국회까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일성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최저임금 저것만 해도 노동개혁하고 이 맞물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체계 없이 어떤 노동개혁에서는 그 정리해고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최저임금 올리자 그러면 이게 법 체계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국민의당에서 어떤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한다 할 때 이게 완전 누더기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법의 통일 체계가 무너지고 이럴 경우에 네. 이번에 우리가 그 국민들이 황금 분할을 했다 하지만은 네. 이게 결국 잘못될 때 당파적 이익에 몰입할 때 네. 어떤 국민에게 지금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황금 분할이 네. 말은 황금이 좋은데 네. 그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당이 된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38석이지만요. 일단 벌써부터 내부적으로는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또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 두 그룹의 생각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드러나고 좀 있죠. 일단 7월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네. 당권, 대권 분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일단 네. 호남 세력이 주축이고, 또 비례대표는 또 안철수계가 많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당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 또 원내대표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런 네. 걸 놓고도 지금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갈등을 잘 봉합하지 않으면, 어쨌든 기치 좋게 지금 출범한 국민의당이 처음부터 좀 삐걱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이 굉장히 이제 한번 큰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쪽 생각은 대통령 후보할 분은 당권에 관여하지 마라. 당 운영에 빠지라.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그 호남에서 당선한 호남 중진들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많은 그 표를 얻었으니까 네. 그 당권은 호남 출신들에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인 거고요. 반대로 안철수 대표의 주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 대표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안철수 그 당대표로 이 간판으로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 엇갈리는 의견이 어떻게 그 조율이 되는지. 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 가는지가 캐스팅 보트로서 국민의당이 과연 그 거대 야당 사이에서 이끌어갈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시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 그림을 보면은 네. 우리가 한 그 1년 반 전쯤, 1년 전쯤에 네. 많이 봤던 그림 같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다가 네. 오른쪽에 안철수 의원 대신에 안철수 네. 대표 대신에 문재인을 집어넣고 네. 이쪽에 사실 박지원은 또 그대로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은 대권 주자 아니냐. 네. 당의 패권까지 쥐고서 다 가려고 하면 이 당으로서는 기반을 넓힐 수 없고 집권할 수 없다라고 박지원 당시 의원이 네. 당 대표 도전할 때 문재인 대표는 28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1년 반 전쯤에 하면서 했지만 문재인 대표와 친노 쪽은 무슨 소리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당의 간판으로 당을 이끌지 않으면 네. 그 당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모으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막판에 패권주의 논란 끝에 결국 분당회까지 이르렀는데 네. 이 당의 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앞으로 유사한 국민의당 버전의 패권주의 대 당권 논란이 다시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3당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우리 국민들이 의무로 부여한 거죠. 좀 바꿔봐라. 두 당 갖고는 안 되겠다. 3당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는데 사실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 3당이 오래 시작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일단 1992년 먼저 기억나는 것이 정두영 전 현대 회장이 나서서 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딱 2년 지났군요. 2년간 존속하다 무너졌거든요. 대통령 선거 지나고 이제 무너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제3당을 만들었다가 총선에서 31석을 얻고 네. 그 해 대선에 정주영 그 당대표가 출마를 했다가 낙선하고 2년 뒤에 이제 그 신정당과 합당이 되면서 이제 해산이 된 거죠. 자, 그럼 92년에도 그랬고요. 이제 자민련의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96년엔 꽤 선전했었는데 올해 못 갔잖아요. 자민련은 이제 96년에 네. 사실은 96년 전에 네. 95년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그 민자당이 세계화를 한다면서 사실은 그 JP를 쫓아내는 이런 네. 형태 속에서 그러한 충청 정서를 얻고서 95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휩쓸었고 네. 이미 휩쓴 상태에서 96년 총선에서 충청권과 그리고 TK 정서라 해서 이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같이 영남 정권 만들었는데 뭐냐 우리는 배신감을 느꼈던 TK까지 휩쓸면서 50석으로 96년에 아주 위용을 떨쳤지만은 결국은 2000년 그 나중에 이제 DJP 합당을 거쳐서 2000년에 17석으로 줄어들었다가 2004년 총선에서 마지막 사실상 당이 소멸하는 이러한 운명을 겪었었죠. 자, 차상 차장, 이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흔히들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역시 대통령 후보 하나당 당이 하나씩 생긴다 그러거든요. 결국 이 두 당, 이제 2당과 3당, 야권의 두 정당이 내년 대선까지 가는 국면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좀 전망을 해 주십시오. 너무 이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는 철수 정치를 이번에 이제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보면 내년 대선에서도 아마 철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내가 옛날에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해라 양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3자 구도, 그러니까
이 총선과 또 대선은 달라서 네. 2명의 후보가 맞붙는 이 대선과 3명이 맞붙는 이 대결은 판이하게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총선과는 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안철수 대표가 총선 기간 중에 대통령 때 결선 투표제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반드시 가는데 내가 혹시 우리 야권에서 1등을 못할 경우에는 단일화를 사실상 하게 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당장은 합칠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어쨌건 3당의 역할 정말 위기에 올랐다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거죠. 안철수의 정치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